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빨간 네모칸으로 돼 있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이던 전월세 분쟁이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는 수십 건으로 빠르게 늘었다는 겁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소송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말 이후 시행이 됐죠. 6개월 만에 접수 건수를 보니까요. 거의 140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식약처 아스트라 백신 65세 이상 접종 가능하다.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이런 논란이 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검증 자문단은요, 18세 이상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그리고 국내 일부에서는 고령층에서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무용론 주장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나라박 상황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미얀마에 겨울이 닥쳤다. 날씨 얘기가 아닙니다.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군이요, 부정선거를 빌미로 비상사태 1년을 선포했습니다. 문민정부 2기 출범 앞두고 쿠데타가 벌어진 겁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미얀마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등등등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심포의 원자로 건설 3개 안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다. 어제 산업부가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뒤늦게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 내부 검토 자료 수준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요, 국정조사 통해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화요일 패널 4분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3번째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격 공개입니다. 어제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문건의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내용을 준비돼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묻고 더블로. 이게 뭐랄까요? 약간 도박 이런 거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부산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나온 발표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런 평가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나홀로 자영업자.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떤 직원, 종업원을 쓰지 않고 혼자서 일하시는 사장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돈 전쟁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통적 현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돈을 운영하는 어떤 대형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을 뭔가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그 문건이 어제 공개됐고요. 이와 관련된 논란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원전 북풍 이불연 문재인 대통령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다.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가 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뇌관이 된 북한 원전 의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반박을 했다. 민생 어려운데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측근 또는 뭐 지금 내각에 참여한 인사들 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전에 원자도 안 나왔다. 이른바 이 USB에 관련됩니다. 북한에 건네줬다는 그 USB에 원전 얘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지금 공방이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정부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고요. 야당은 북한 원전 건설은 이적죄다. 여전히 이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공개 압박하면서 총공세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그리고 야당에서 나온 발언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자, 상황은 좀 이렇게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어제 산업부에서 문건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보라고 내놓은 거죠.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문건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있어요. 북한 원전, 캐도 부지, 그러니까 함경남도 금호지구입니다. 과거에 여기다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 캐도 부지가 설득력 높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 문건에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건은요 삭제가 됐다가 다시 복원이 된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에요. 왜 삭제를 했는가라는 부분도요. 좀 더 보겠습니다. 향후 원전 건설할 경우 가능한 대안을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이 금호지구, 캐도, 여기를 활용하는 방법. 일단 여기가 가능성이 설득력은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나왔어요. DMZ는 지뢰밭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아무튼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은 북한의 원전 건설이 어렵다면은 신한울, 이거 우리 겁니다. 신한울 3, 4, 5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하는 방안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별 구체적 장단점 분석도 돼 있습니다. 자, 산업부는요, 그러면서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냥 검토한 것뿐이다. 내부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정도 문건인데 윗선 지시 없이는 작성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너지 남북 경협 전문가 파일 뭐 이런 게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거는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북한 원전 문건 취합 정황이다. 무슨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중앙일보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산업부가 문건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앙일보 일면에서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황이 있다고요. 여권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북한과 협력 아이디어 통일부 통해 당시 전 부처에 요청을 했다. 뭔가 좀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거죠. 준비위원장, 뭐 여기 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가스공사도 대북에너지 보고서 뭐 이런 걸 작성했다.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걸 작성해서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좀 당사자들이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이렇게 좀 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서슬이 펄던 때고요.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원전을 북한이든 또는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든 원전을 건설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네.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건은 뭐 청와대나 또 관련 부처인 산업부나 또 대북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팩트로서 이미 다 규명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설명되었고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지금 뭐 이 공개된 문건 뭐 여러 가지 갈래,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요 북한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시나리오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원전 그리고 신한울 3, 4억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송전하는 방안. 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른바 원전에서 벗어나자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탈원전 정책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가 산업부예요. 근데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국내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제 등장하게 된 이 원전 문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 또 국제사회와 합의 없이 우리가 북한에게 이 원전 건설 등을 당근 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과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 대가로 원전 건설을 내밀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차치하고요. 국내의 어떤 원전 정책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지검에서 원전 관련 수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윤건영 의원이나 청와대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봐도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작 산업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1안과 2안도 문제지만요. 3안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추진하는 것 전부 다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 중 하나로 이 3, 4호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게 공급해주는 이 방안을 이 산업부 내부의 원전 정책과에서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과는 정반대의 기조인 것인데 이 문건이 작성이 된 2018년 5월이면 한창 이 탈원전 이런 정책 이런 게 흐름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기존의 원전 노후화된 것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뭐 시민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이 국내적으로 아주 뜨거운 이슈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라면 북한에게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라면 국내에서 탈원전 하던 것을 뒤엎고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검토를 다른 부서도 아니라 이 원전과 관련된 주무부서인 산업부 내 원전 정책과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탈원전 정책이 남북 협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카드로 검토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자체가 뭔가 정밀한 이 전문가나 학계의 의견을 받들어서 추진했던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남북 협력, 남북 대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단순히 이 원전 문건을 떠나서 탈원전 정책 자체를 한번 꼼꼼히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엉뚱한 방향으로 또 이게 논점이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보다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갈래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문건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렇게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하면서 사실은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듯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럼 사실상 논의조차 안 됐다는 뜻인데
이런 문건은 왜 작성을 했으며 그리고 왜 삭제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그 중간 과정 그렇죠. 중에 그 있다라고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각 그 유관 부처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뭐 그 정도가 있었다라고 오늘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예,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무게감을 갖고 정책으로 추진될 수준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뭔가 지시나 이런 보고를 하라는 어떤 얘기가 있지 않았는가 이걸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조악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왜냐하면 북한에 실제로 원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NPT에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고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한 IAEA의 또 핵 사찰을 받아야 되는 너무나 선행돼야 되는 여러 국제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한 부처에 지금 과장이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문서도 작성하지 못할 것이냐. 이 정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적재로까지 기화될 사안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그러니까 있다고 실현 생각이 가능성 듭니다. 자체가 굉장히 희박한 사안이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아이디어처럼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정부의 어떤 식책이 탈원전 정책임이 너무나 분명한데 예.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북한의 원전을 이제 가공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렇다면 다만 이 문건을 왜 지었느냐에 관련해서 예. 이 문건만 지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공소장을 통해서 이 문건도 삭제됐다는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인데 예. 530여 건의 문건이 한꺼번에 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대해서 산자부가 더 무게감을 갖고 지었다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서를 삭제하는 과정 중에 한꺼번에 삭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이른바 합리적이라고 약간 봅니다. 묻어서 같이 지워진 게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 좀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 문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나리오 3가지 중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비무장지대 원전 건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무장지대는요. 지뢰 제거가 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 뭐 상황은 좀 이렇게 좀 전개되고 있고요. 원전과 관련해서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한 축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에 건네졌다는 그 USB입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진실의 키로 떠오른 USB. 그러니까 뭐 이동식 저장 장치 많이 쓰죠. 아주 이렇게 편하게 갖고 다니기 편하게 돼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윤건영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전에는 청와대에서 일했죠. 그리고 북한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죠. 여기 보면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USB 공개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USB와 관련해서요. 전직 청와대 인사죠.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 있는 환담장이었습니다. 이게 정식 교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보다는 좀 무게감이 덜한 환담장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건넨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도 다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죠. 그 회담 과정에서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유엔 제재가 지금 초고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이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예. 지원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구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 검토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죠. 자, USB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신경제 구상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설명이 그동안 있었죠. 근데 야당 쪽에서는 혹시 거기에 원전 관련 내용 담긴 거 아닙니까? 그거 봐야겠습니다. 약간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네. 자, 이 USB 공개 여부가 이제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USB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요, 야당 쪽에서 주장합니다. 이 사안 전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첫째, 그 당시 USB의 존재 그리고 USB에 담긴 내용이 뭐다는 것은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변인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고요. 당시 USB에 담겼던 내용도 얼개는 얘기를 했습니다. 큰 그림은 좀 알려줬어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고요. 대서특필이 됐고 당 대표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대표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이 내용이 보면은 거의 한반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H자 축으로 돼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구상은 물론이고요. 도로 건설, 철도 건설, 항만, 공항까지도 다 돼 있고요. 가스관 건설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그냥 한반도를 H자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개발 식으로. 계획이다. 그렇죠. 말하면은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공개를 해도 별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외교적인 문제, 특히 아주 민감한 남북한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게 좋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복귀해서 보면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로 비화가 됐을 때 항상 사실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은밀한 얘기들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특히 외교가 또 우리처럼 분단된 유일한 나라에서의 통일 외교가 대단히 민감한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정상 외교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외교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여기다가 다시 또 이 문제가 부각이 돼서 만약에 공개가 된다. 공개 막 압박을 하면 언젠가는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공개를. 좀 공개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국정조사와 특검은 무슨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슨 마법의 키처럼 마스터 키처럼 등장이 되는데 실제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의문이 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봤고 특검 투표에도 찬성을 해서 여러 번 특검이 되는 걸 봤습니다마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마스터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계속 여야의 정쟁으로 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돼서 프레임 전쟁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지금 수순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이재 교수께서는 USB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 부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USB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요. 근데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USB에 뭐 신경제구상이라는 뭐 문건이 담겼다 해서 그 문건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USB 안에 그거 외에 또 뭐가 담겼을지 아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USB 내용이 이겁니다라고 공개했을 때 이게 전부입니까? 또 물어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 이렇게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무슨 007 작전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걸 왜 비공개로 이런 걸 전달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한다 하더라도 잘 논란을 쉽게 수습하기는 어려울 거다. 공개가 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아까 산업부 문건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산업부의 이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산업부의 직원들의 그 시스템 잘 압니다. 엄청 바빠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검토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정도의 문건을 작성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당연하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지시나 장차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검토 문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저는 아까 중앙일보의 그 의견이 상당히 보도에 적합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통일부가 뭘 취합한 정황 그렇죠. 뭐 이런 보도예요 지금. 저는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는 저런 검토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정상회담에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 부품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뭘 자꾸 숨기려 하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점 의협도 없이 다 공개해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뭘 숨기고 이렇게 감추고 회피하고 돌려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걸 공개를 한다면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삭제한 문건 중에 17개 문건에는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산업부에서 공개한 것도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16개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게 저가 맞고 그다음에 만약에 16개 문건 중에 국가 기밀 사항이 있다든가 혹은 이게 외부로 알려질 때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국회고 상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산자위.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얼마든지 공개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공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를 자꾸 여야의 국정조사 논쟁까지 전개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공방입니다. 그리고 문건이 또 많으니까요. 또 다른 문건을 추가로 산업부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